유방암 환자에서 체지방량이 항암 치료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리 전문의 병리쌤입니다. 아픈데 웃잡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코로나 덕택에 집과 병원 왔다 갔다 무한 반복 중입니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에서 하는 대부분의 운동 관련 업종들이 모두 다 임시 휴업을 한 상태라 어디 운동하러 가기도 예치가 않습니다. 그 때문인지 왠지 기존에 잘 입던 옷이 좀 더 타이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말에는 인파가 없는 한적한 산으로 한번 나가볼까 고민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유방암 발생과 체중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비만이 유방암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고 50세 이후라도 체중을 좀 줄이면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2020년 한 해에 한 2kg 정도 줄여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만, 즉 체지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항암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자마라고 미국 의사협회 공식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네,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쪽이군요. 네,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논문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에 투여하는 항암제의 용량은 우리 몸의 표면적 또는 체중을 기반으로 항암제 투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35mg/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면 체표 면적 1제곱미터당 135mg을 투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체중은 그냥 체중계로 재면 되고요. 체표 면적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체표 면적을 구하게 되는데요. 제 키와 몸무게로 저희 체표 면적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2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항암제의 투여량은 2 곱하기 135mg에서 270mg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체표 면적이나 체중을 기반으로 투여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은 우리 몸의 체성분, 즉 근육 및 지방 조직의 양 또는 분포 등이 화학요법, 항암제 화학요법의 내성 및 수능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내성이란 단어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수능도란 항암제를 얼마나 적절히 잘 투여받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매일 한 알씩 30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고 하면 만약 한 달 동안 30알을 다 먹었다면 수능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15알만 먹었다면 수능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안스라사이클린 및 텍산 기반의 화학요법으로 유방암을 치료할 때 체성분이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해 보았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사이에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1395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했고요. 이 환자들은 전이가 없는 유방암 환자들로서 안스라사이클린 및 탁산 기반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을 통해서 근육 내 그리고 내장, 피하지방뿐만 아니고 골격근량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항암제 투여량을 계산을 할 때 체중이나 체표 면적을 이용한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계산한 적정 투여량을 치료 기간 동안 다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적정 투여량을 다 맞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항암제 부작용이 심각해서 투여량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 일정이 맞지 않아서 빠진다든지 같은 아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정 투여량과 실제 투여량 간의 사이에 차이를 비율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100%이면 적정 투여량과 실제 투여량이 동일한 거고요. 85%이면은 적정 투여량의 85%가 들어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항암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비율을 상대 수용 용량 강도, Relative Dose Intensity라고 하고 줄여서 RDI라고 합니다.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 RDI를 85%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85%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구태여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듯이 약물 용량이 적게 들어가면 항암 치료 효과가 떨어지겠죠.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럼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기 키울 때 분유 타먹이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이미 아기 다 키워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 봐 주시면요. 일반적으로 아기 체중과 개월 수에 맞춰서 분유량을 정해가지고 타먹이게 되는데 보통은 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타먹이면은 다 먹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날은 왠지 모르지만 다 먹지 않고 20% 정도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를 상대 수용 용량 강도가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게 먹으면은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왜? 제대로 먹어야지 체중도 증가하고 키도 클 텐데 말이죠. 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제대로 설명을 못한 병리쌤 탓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럼 연구 결과를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까요? 결과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내장 지방이나 근육 내 지방이 많을수록 RDI, 즉 상대 수용 용량 강도가 85%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근육 내 지방이 아니고 그냥 근육 말이죠. 네, 항암제로 인한 독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RDI가 85% 이하일 때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30% 증가한다는군요. 결론적으로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체지방량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RDI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약물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약물이 지방 성분과 친화력이 있는 경우에는 암으로 가야 할 약물이 체내에 지방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온 약물과 용량이 합쳐지면서 누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약물 독성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지방량이 얼마면은 항암 치료에 가장 좋단 말이야? 체지방량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체지방량을 15%, 20% 이렇게 딱 정해지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정한다고 한들 체지방량을 이렇게 맞추기가 쉬울까요? 만약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환자분께 체지방량을 15%로 맞춰오세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만약 체지방량을 15%로 못 맞춰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항암 치료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항암제 투여량을 계산을 할 때 체중이나 체표 면적을 바탕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죠.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체지방량을 고려해서 투여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체성분, 즉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감안한 항암제 투여량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논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암제 투여량 계산법은 이제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럼 우리들은 뭘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이 논문을 이 시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유방암과 비만과 관련한 동영상에서 올해 딱
2kg만 빼보자고 말씀드린 것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올해 체중 감량을 목표로 이런저런 운동을 계획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작심 3일을 지나서 이제는 작심 3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운동할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아주 좋은 핑계거리죠. 어쨌든 이를 극복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논문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하루 이틀 또는 1, 2주 정도 운동을 빼먹었더라도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좋으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뭐든 좋겠죠. 제가 기회가 될 때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니나 잘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고 어려웠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올해 딱 2kg만 빼보자 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